이 박관천이 짓거린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 없습니다. 오직 의도와 편향 그리고 기억 조작의 기술만 있다라는 거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언론의 본색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우려는 언론의 기획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된 직후에 기다렸다라는 듯 언론이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심판을 넘어서 개인적 명예와 그리고 사생활까지 흠집내기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이번 타깃은 말이죠. 대통령도 정책도 아닌 김건희 여사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저 생활에 대해서 또 거짓 왜곡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MBC입니다. MBC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 방송센터라고 조롱받는 MBC 라디오에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고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경호처가 매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언이 말이죠. 뉴스원, JTBC, 오마이뉴스 등 좌파 성향 매체에 의해 복제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말이죠. 사실 확인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압박설로 단정 지으면서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왜곡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짓거린다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관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머물 당시에 경호처, 그러니까 경호 CP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었다라고 했지만요. 이거 그짓부렁입니다. 실제로 경호 CP는 비동저층부의 게스트하우스에 위치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게스트하우스 2개 시설을 그동안의 예약권을 다 취소하면서 많은 배려로 이 경호처가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전용 엘리베이터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 양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엘리베이터의 일부 공용으로 같이 쓰는 수준으로 했었죠. 저는 주민으로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혀 불편함 없었고요.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전용 엘리베이터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 직후였던 그때조차 새벽 3시에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제 게시판에 띄워져 있죠. 박관천은 뭣도 모르고 짓거리는 수준으로 MBC와 합작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도는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말이죠. 김건희 여사가 조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네를 돌아다녀서 경호가 어렵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왜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걸까요? 왜 하필 파면 직후에 이 지랄 발광을 하는 걸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사적 경호 보도가 왜곡되었는지, 박관천 전 행정관이 말하는 주장 속 허위와 오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이 본격적으로 파면 프레임에서 비하 프레임으로 전환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떠났지만요. 그를 향한 공격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기록하고 반박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천의 입 누구를 위한 것인지 뭐 빤한판이죠. 좌파리들의 입이 되어서 튀어나왔다라는 말입니다. 자, 논란의 발단은 2025년 4월 7일입니다. MBC 라디오에 나와서 김종배 시선집중이라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말이죠. 뭐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다라고 하면 이해나 가겠습니다만 참으로 웃깁니다. 어떤 말을 했냐. 김건희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서 경호처 간부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 카더라입니다. 카더라.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책을 자주 다니시고 김 여사도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호가 어렵다고 한다. 경호 CP, 전용 엘리베이터, 경호원 대기 장소 등 아크로비스타는 모든 게 부적절하다. 모르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단지 의견 표명을 넘어서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폐하다, 무지하다라는 상징처럼 포장한 프레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이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총 물어가지고 김건희 압박서를 여론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고 하면 뭐 경호처 직원들을 조른다? 이거 순 거짓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넘치고 넘치시는 분이라서 자기의 의사를 정확히 표명하지도 못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상 여자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의 사람을 아주 표독스럽고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만일에 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허파가 헛떡 디비질 일 아닙니까? 정말 이 두 부부가요, 뱃속에 똥 빼면 부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죠.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삭히고 담고 또 나름의 푸는 방법이 있어서 이거를 잘 넘어간다. 일반인이라면 이거 정말 못 견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언을 했던 박관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뭔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 기강비서관, 거기서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정윤회 문건 사건의 핵심 인물입니다. 제가 화면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사건 분위기가 저쪽인데 또 좌쪽으로 한 바람 타볼까? 라고 해가지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권력 서열 1위는 정윤회고 2위는 문고리 3인방이고 3위는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엄청나게 부풀리게 만들었죠. 충격적 발언을 퍼뜨리면서 박근혜 정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아주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막히게 만들었던 인간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검찰 수사 결과 허위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과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입니다. 결국 박관천은 말이죠, 정권을 흔드는 데 성공했지만 거짓을 기반으로 했던 결과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면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또 나타났습니다. 냄새가 폴폴 풍긴다라는 말이죠. 프레임의 연출자 그리고 돌아오는 박관천,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퍼뜩 떠오르는 이름 있죠? 박지원도 있고요. 박선원도 있고요. 저는 한동훈도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이 좌파 진영의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서 이제는 언론을 이용한 기획적 프레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논란 있죠. 이때도 박선원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보다 간첩의 서열이 더 높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선원이 나왔죠. 곽종근이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적인 증거는 뚜렷합니다. 707 특수임무단장 출신 김현태 단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인사가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라면서 곽종근을 반복적으로 회유하고 유도 질문을 했고, 박범계는 노란 메모지에 문장을 적어서 반복하도록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 이것은 증언 유도와 사실상 각색된 진술을 위한 프레임 연출입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위증을 교사했더니 무죄도 처받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심심찮게 위증 교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누가 있습니까? 홍장원의 심전도체가 있었죠. 6줄의 지렁이체가 체포자 명단으로 발전해서 한동훈이가 콧구멍 벌렁벌렁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까? 이지랄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이다 라고 단정 짓고 탄핵몰이 했었죠. 홍장훈의 체포 메모, 여기에도 박선원이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선동의 정치의 아이콘이다 라고 하죠. 세 번째로 박관천이 돌아온 겁니다. 또다시 정서적 프레임과 사실 왜곡을 무기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흔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조가 최악이다, 경호가 어렵다, 이상한 말들이 돈다, 본인 생각을 짓거리고 있죠. 전문가는커녕 풍문, 유포자의 입을 빌려서 국민 정서를 흔드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박관천은 단순한 과거의 행정관이 아니죠. 정권을 흔드는 좌파 진영의 정치 스나이퍼입니다.
그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강력한 응집력을 깨트리고자 이 사람의 주둥아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게시판, 제 페이스북에 입주민으로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입주민으로서 진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사전 논란 아닙니다. 제가 왜 이 방송을 만들었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거기에 보태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면서 보수의 응집력을 와해시키고 흔적마저 지우려는 정치 프레임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프레임이다라는 거죠. 정치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게 언론의 기획, 허위의 팩트, 그리고 왜곡된 기획입니다. 박관천, 박범계, 박선원, 김병주, 아따, 이들이 조합한 조각이 모두 윤석열 흔들기다라는 게 하나의 조립식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살짝 한두 번도 얹어보는 건 어떨지요? 크게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박관천이 짓거린 이 내용에 대해서 진실 없습니다. 오직 의도와 편향 그리고 기억 조작의 기술만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펼쳐낸 건 이 거짓을 진실로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진실의 기록을 위해서죠. 그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거짓은 쉽게 퍼집니다. 근데 그것을 정정하고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수억의 돈과 그 이상의 시간이 들었다라는 건 그동안의 사드 배치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기록이다라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대통령을 지키는 기록이 필요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싸운 그 614일을 우리는 허위와 왜곡 앞에 침묵으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죄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죄를 만든 것이죠. 우리는 진실을 남길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